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벌써 2015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잠깐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한번 하세요. 122일 그리고 17일 2015년 남은 날짜가 122일이고요. 일요일이 17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 해가 빨리 가는 것 같죠? 올해도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계신가요? 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2015년을 즐겁게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즐겁게 해줄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는 겁니다. 9월 1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제 9월 1일이 됐고요. 이제 2015년이 100여일 남았다는 네, 게 그렇군요. 믿기지가 않은데요. 네, 믿기지 않고요. 오키 씨와 저의 인연도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믿기지 않네요. 그죠. 뭐 이 정도면은 네. 이제 뭐 그만 만나도 되는 사이 아닌가. 뭐 그만 만나자고요.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차였고요. 네. 시원하게 더우셨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차드렸어요. 네. 원래 그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더 덥기 때문에 본인만 시원한 걸로. 아 근데 저는 2016년이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해예요. 네. 왜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되게 좋아하네요. 네, 이런 전 국제 대회 너무 좋아하거든요. 브라질에서 열리기 때문에 말이죠. 새벽에 주요 경기들이. 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 런던 올림픽 때인가 그때도 다 챙겨봤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2016년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 나이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죠. 뭐 하지 마. 나이는 먹는 저는 건데 이제 왜. 큰일 나요 내년에. 왜요? 아홉수자니까요. 아홉수니까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다 늙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뭐 앞자리가 바뀌는 게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2016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결혼의 압박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지 않나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왜 괜찮나요? 일단은 저 말고도 아직 안 간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방패가 되고 있거든요. 그 오빠들이 그렇군요. 먼저 가야 이제 저한테 다음 순서가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새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결혼은 좋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뭐라고 하냐면 돈 모아서 결혼하는 건 정말 부질없는 행위다. 라고 맞아요. 봅니다. 순철 씨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돈 모아서 뭐 하러 결혼을 합니까?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에이.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사람답게 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아니 집 말고도 요새는 집을 사지 않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꿈을 못 꾸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좁은 데서 시작하다 보면 네. 단둘이 산다고 뭐 30평이 필요합니까? 20평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 10평 정도만 있어도 되거든요. 요새 분들은 너무 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다 바꿔버리겠다. 좀 20평 정도 이상에서는 시작을 해야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시작하고 나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봐요. 네. 그래요. 뭐,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사랑과 사람만 있으면 돼요. 결혼은. 그러면 정말 나타나면 거의 바로 하시겠는데? 바로까지는 아니겠죠. 그의 존중해야지. 그의 의견도. 네, 저는 그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멀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리해봐요. 그러니까 순철 씨는 2016년도에 결혼을 할 못합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결론 아닌가? 그렇습니다. 2016년에 결론을 한다. 못합니다. 아니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희망을 가져봐요. 알겠습니다. 못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죠.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이 준비돼 있어요?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엔 건강정보 톡톡 시간이 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선명지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당황하지 않네요. 맞는 말인가 봐요. 사실이니까요. 예. 봐봐. 그러면 명지 씨한테도 이거 물어보자. 아까 순철 씨가 했던 거. 네, 명지 씨는 네. 물론 이제 결혼을 했지만 네. 결혼관을 밝혀주세요. 결혼은 돈을 모아서 번듯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좋으면 무조건 하나요? 좀 생각에 따라 다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물론 너무 준비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요즘은 또 너무 준비를 많이 하는 세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그래서 우선입니까? 저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 있죠. 좀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도 유지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건으로 했을 때는 더 마음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지 씨는 뭐 집이 뭐 원룸이더라도 10평짜리 집이더라도 뭐 사람만 좋다면 괜찮다. 네, 오. 저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네. 사람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네. 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립고 정말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건데 네. 그런 생각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거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거. 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요리거든요. 이렇게 요리를 잘해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요. 남편분이. 네. 결혼 생활의 필수는 요리다. 그래서 우리도 요리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에 맞게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물 흘러가는 진행. 아, 좋죠? 네. 오늘은 무슨 요리를 만들어 볼 예정인가요? 오늘은 뭐 끼니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친구한테 특히 또 친구가 놀러 왔을 때 해주기 좋은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떡볶이는 정말 만인의 음식이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네. 그리고 맞아요. 포장마차의 근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떡볶이 만드는 게 은근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글쎄 저는 제가 해본 요리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떡볶이는 참 만인의 음식이다. 또 프랜차이즈 음식이다. 근데 이 만들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포장마차나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만든 그 떡볶이 맛이 집에서 만들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건 조미료 많이 그래서. 들어가서 그렇지. 화학 조미료. 네네네. 그게 그거 이유예요. 맞아. 설탕, 엿 이거 아주 때려 부으니까 그 맛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맛을 조금 흉내내기 위해서는요. 네. 역시 육수가 중요해요. 그래. 오, 그렇군요. 그래. 네. 오늘 저 명지 씨의 비법을 좀 우리가 아주 satsa치 네. 캐도록 하고 이 네. 떡볶이가 좀 맛이 다양하잖아요. 이 매운 것도 네. 있고 뭐 국물 떡볶이도 있고 찌개는 아니죠. 짜장 떡볶이 뭐 이런 또 것도 건더기가 주가 되는 떡볶이가 있고. 있고 맞아요. 또 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국물 떡볶이. 네. 또 저가 국물 떡볶이가 있는 반면 고가 국물 떡볶이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는 한 소치 이렇게 국물 떡볶이가 나오지만 네. 또 다른 그 체인점의 국물 떡볶이는 그게 아니에요. 쌀떡볶이가 국물 떡볶이로 나오나. 그런 건 처음 들어봤네요. 예, 떡볶이가 여러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궁중 떡볶이, 맞아요. 간장으로 공중 하는 거 떡볶이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기름 떡볶이도 있고. 맞다. 맞아요. 음, 맛있어요. 이 다양한 떡볶이가 있는데 명지 씨는 뭘 좋아합니까? 일단.
가정식 떡볶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만든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좀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넣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떡볶이는 정답이 없어. 맞아요. 정석이 정답이 없어요. 없지만 제가 끓이는 거는 국물 떡볶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국물이 좀 많으니까. 네. 네,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떡볶이 종류 많다고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렸고 국물 네. 떡볶이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네. 국물 떡볶이 좋습니다. 그 재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집에 남아있는 재료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떡볶이 떡은 냉동해 놓고 많이들 쓰세요. 네. 그래서 떡볶이 떡 이렇게 드셔보시면 길다란 것도 있고, 네. 네. 조금 가는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쌀떡볶이 같은 경우는 좀 두껍죠. 네. 특히 뭐 방앗간에서 뽑았다거나 뭐 그런 건 좀 두껍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제 떡은 냉동실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갖고 있는 떡 이용해 주시거나 직접 그 떡 구입해 주셔서 쓰셔도 되고요. 명지 씨는 밀가루랑 쌀떡 중에 뭘 더 선호하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몸에는 뭐 쌀떡이 더 좋겠지만 그 밀가루 떡만 주는 그런 어떤 쫄깃함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퍼지면 그것 끝나거든요. 때문에. 쌀은. 네? 쌀은 퍼지면 끝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요령이 필요한데 그 왜 밀가루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밀가루 떡볶이도 잘 쓰는 편이고 그것도 좋아해요. 왜 떡국떡 있죠? 네, 맞아요. 떡국떡으로 맞아요. 많이 만들어요. 떡볶이 하는 네. 것도 저는 좋아해요. 그렇죠. 맞아요. 떡국떡이 이제 명절 때 쓰고 남은 거 냉동실에 꼭 넣어놓잖아요. 네네. 사실 떡국을 끓여 먹을 일은 별로 없고 평소에. 맞아요. 네, 근데 그 떡으로 저는 다 떡볶이 해 먹어요. 그것도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실 방법이죠. 떡볶이 하면 우리 젊은 날의 추억을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어떤 떡볶이가 좋냐면 명지 씨도 아시겠지만 그 학교 앞에.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네. 네. 모든 학교 앞에 하는 그 떡볶이 떡볶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계란 프라이도 넣을 수 있고요. 맞아요. 김만두, 동그란 만두 다 넣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든지. 저희 학교 앞에는 김떡순이라고. 네네. 네, 너무 그런- 맛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되게 팔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다 넣어서 판다는 게. 김떡순 네, 하면 진짜 맛있어요. 할머님 생각이 나요. 할머님 성함이 생각나고. 진짜 맛있어요. 김떡순 저도 여사님이 종로 생각나네요. 쪽에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역시. 자, 이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재료 나머지 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떡이랑. 네, 네.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묵. 네. 떡볶이에서 빠질 수 없는. 그쵸. 거의 어묵이 뭐 들어가고요. 친형제 관계죠, 떡볶이. 네. 그 다음에 양배추. 네. 네. 또 양파. 또 시원한 맛을 내주는 대파.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육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멸치 국물이나 멸치 다시마 국물. 네. 네.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간을 해주는 양념으로는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네, 설탕이나 꿀, 물엿, 네, 물엿 있으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조미술이라고 하죠. 미림. 네. 네? 맛술. 네, 네, 네. 미림은 이제 특정 그거기 때문에. 네. 아. 네. 네. 맛술을 넣는 거죠. 네. 네. 그 정도가 재료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떡 뜯어야 되나요? 한석봉 어머니처럼. 떡을 썰어야 되나요? 맞아요. 떡을 보통은 다 이렇게 썰어져 있거든요. 네.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썰어져 있고, 안 썰어져 있으면 이제 떡볶이 떡 모양은 아시니까 그만큼 썰어주시면 되고요. 떡이 냉동실에서 꺼내거나 했을 때 말랑말랑한 것도 있지만 딱딱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좀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셔야 돼요. 그래. 그럼 네. 좋겠네요. 불려주시면 왜 불리냐 하면은 떡볶이를 많이 끓일 필요가 없고요. 네. 오래 끓이지 않아도 양념이 잘 배어들어요. 아. 떡을 오래 끓일 필요가 없다 이거. 네. 떡이 말랑말랑
해지면 양념이 잘 배고 또 속까지 잘 익으니까 네. 오래 끓여서 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떡볶이를 또 오래 끓이면 주의해야 될 점이 바닥에 많이 붙거든요. 그쵸. 네, 냄비 바닥에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계속 긁어줘야 하고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조리하는 게 더 좋겠죠. 네네. 안 그래도 붙어 있는데 떡이 떡이. 네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을 잘 썰어줍니다. 어묵은 한 입 크기로 잘 썰어주시고요. 네. 꼭 그 납작한 한 장, 두 장 이런 어묵 아니고 집에 혹시 어묵이 있다면 덩어리 어묵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어묵은 바로 넣으시는 거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데쳐서 기름 다 기름을 제거하고. 빼고, 네. 우리 가정에서 해먹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건강하게. 아, 맞아요. 기름을 다 빼고 네, 뜨거운 물 헹굴 때도 뜨거운 물로 끼얹어서 헹구면 2중, 3중으로도 기름이 빠지겠죠. 그렇게 자, 해서 어묵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이제 채소들을 다 썰어 주시는데 이것도 먹기 좋게 양배추나 이제 양배추는 그냥 먹기 좋게 작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네. 그 양파는 채 썰어 주시는 거예요. 양배추는 네모지게 썬다면 양파는 좀 채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양파에 이렇게 양배추가 네모나다 보니까 또 떡볶이가 모양이 길거나 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좀 모양을 맞춰주는 거죠. 최대한 지저분해 네.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대파도 오스타게 해서 길게 들어가니까 네네.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본 재료가 이거라면 저는 여기서 또 뭘 넣냐면요. 떡볶이는 변형의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또 저는 여기다가 가끔 집에서 이제 야식으로 먹고 냉동실에 넣어뒀던 만두. 네, 만두도 떡볶이에 넣고요. 네. 국물을 좀 오래 자작하게 해서 라면 사리를 좀 넣으면 라볶이가 되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되고 또 제가 빠뜨리지 않고 넣는 건 계란이에요. 네. 근데 계란 삶은 계란이 아니라 후라이를 넣는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이제 학교 때 먹을 때. 아, 학교 맞다. 아, 맞다. 네. 후라이 넣고 싶으시면 후라이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계란을 삶아서 넣어요. 그래서 보통 삶아서 넣죠. 네, 그쵸. 계란 후라이는 우리 학교에 사실 전통이었어요. 우리 학교 떡볶이집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삶은 계란도 넣고요. 또 괜찮은 햄이 있다거나. 네. 좀 아이들이 또 같이 넣으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다거나 하면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넣어봤던 거는 콩나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당근 같은 걸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당근을 최대한 얇게 썰어서. 네. 옥시 씨가 또 다시피 해서 싫어하는 당근. 네. 그러면 이게 떡볶이 양념에 배어들어서 네. 먹거든요, 어쩌다 보면. 자, 어쩌다가 먹는답니다, 옥시 씨. 알겠습니다. 특히 또 당근 같은 경우는 가열해야 영양소가 더 살아난다는 거 아시죠? 그렇군요. 요즘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영양가가 있다고 해요. 당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네, 안 보이게 잘 썰어서 네. 넣을게요. 네. 네, 그래서 좀 평소에 잘 못 드셨던 재료를 넣어서 떡볶이 양념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섞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단 먼저 팬에다가요. 좀 이럴 때는 냄비도 좋지만 약간 궁중팬 같은 깊은 후라이팬 같은 거 쓰면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고 먹기도 참 좋거든요. 전골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먼저 멸치 국물이랑 어묵을 넣고 먼저 끓여요. 네. 어묵을 먼저 넣는 이유는 어묵이 저는 좀 딱딱한 것보다 한참 끓여서 보들보들한 게 좋더라고요. 후루룩 잘 넘어가는. 네. 그런 어묵이 될 수 있게 어묵을 미리부터 같이 넣고 불을 올리세요. 네. 그러면 멸치 다시마 국물도 더 어묵에서 그런 기본적인 간이 배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좀 맛이 더 잡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좀 괜찮은 방법은 양파랑 무를 그 떡볶이 육수에다가 넣었다가 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요? 육수가 더 달아져요. 오. 네.
오, 신기하네요. 기본 베이스가 좋아야 또 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 특히 떡볶이는 밖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어지려면 육수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만 잘 해주셔도 MSG 굳이 넣지 않아도 맛있어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뭐 거의 있는 재료 다 넣고 네. 진하게 우려내시는 거예요. 네. 진하게. 오. 최대한 멸치나 다시마도 아끼지 않고 진하게 우려내세요. 네. 오, 네네. 멸치 한 주먹 들어갈 거 좀 오랜 좀 멸치가 좀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2주먹씩 넣고 최대한 진하게 우려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어묵을 먼저 푹 이렇게 끓은 다음에 네.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한 소끔 끓어오르면 그때 남은 재료를 같이 넣는 거예요. 양념이랑. 양념이랑. 양념을 먼저 넣고 이거를 끓이시고. 네. 그래서 다 남은 이렇게 고체들을 넣는 거예요. 끓어오르면. 양념을 먼저 넣는 이유는 네. 어묵에서 잘 배어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고 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이 끓이면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젓지 않아도 충분히 잘 녹으니까요. 네, 신경 써서 미리 먼저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특히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편하죠. 뭐 중간에 넣는 것보다 양념 같은 거는 미리 넣고 끓이면 일이 이렇게 동선이 짧아지죠. 네. 이게 양념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데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떡볶이다 보니까 고추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2인분 기준으로는 2큰술 정도. 네. 그리고 고춧가루는 그보다 좀 덜 넣고. 네. 고춧가루는 한 그거의 반에서 내지는 3분의 1까지도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고추장이 설탕이랑 또 물려서. 네. 고추장이 좀 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해주시고요. 설탕이나 물엿 뭐 이런 것은 좀 당이잖아요. 네.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설탕은 특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설탕을 뭐 반 작은술이나 네. 조금 넣는다. 한 작은술이나 네,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엿은 좀 들어가야 돼요. 특히 손님이 왔을 때는 왜냐면은 이 물엿이 음식을 되직하게 해주고 윤기가 나게 해주거든요. 네. 넣었을 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면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져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리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만 또 먹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또 먹어야 된다고 했죠. 네. 보이는 것 자체도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하니까 우리끼리 먹을 때는 건강을 생각해서 뺄 수 있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먹음직스러워 보일 때 물엿을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리고 간장이 약간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렇죠. 간장. 간장도 한 1큰술 정도 넣어주시는데요. 간장은 진간장을 쓰시는데 그냥 간장이라고 보통 하는 건 다 진간장을 말하거든요. 네. 네? 평소에 이제 혹시 집에서 담고 계시거나 누가 주셨다거나 가지고 계신 맛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넣고 담은 거거든요. 네네. 그 맛간장을 이용해 주시면 또 떡볶이의 풍미가 또 더 살아나고 더 맛있어져요. 아무래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갈수록 음식이 맛있어지는 건 불변의 진리죠. 그렇죠. 네네. 네. 그 정도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맛술. 맛술도 한 반 큰술 정도나 좀 한 작은 술이라도 그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양념이 먼저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넣어주시는 거죠. 네. 마무리에는 이렇게 한 5분에서 뭐 길어야 8분. 네. 떡을 너무 오래 끓여도 맛이 없으니까요. 길어야 8분 정도 끓이시다가 마무리는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지금 이 레시피는 맵지는 않아요. 약간 달콤해요. 그래서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매운 걸 먹고 싶다. 매운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마무리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월남고추. 그거를 잘라서 씨를 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양을 좀 늘려주셔도 돼요.
고추장도 빌려주셔도 되지만 너무 그 비율을 너무 갑자기 늘리다 보면 떡볶이가 또 굉장히 짜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 맛을 보면서 또 넣으시면 되고, 항상 또 기억하실 점은 뜨거울 때 끓이면서 맛보는 거는 식었을 때보다 더 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싱겁다고 해서 자꾸 더 넣으면 식고 나서 굉장히 짜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뜨거울 땐 더 싱겁게 느껴져요. 이게 뜨거운 기운 때문에. 네네.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짜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손님이 비키 오셨을 때. 네. 그렇게 자, 해서 조금 이렇게 오목한 그릇에 덜어 드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얄팍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좋은 팬이 있으시다면 그 팬 채소 올려놓고 식탁 위에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떡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짧게 끓여야 되는 게 이제 정석인가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 전에 꼭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시는 거. 그러면 짧게 끓여도 잘 익고 양념도 잘 배고 바닥에 많이 붙지도 않고요. 네. 꼭 이렇게 떡볶이 끓일 때 꼭 잘 저어서 그 바닥에 붙지 않도록 잘 긁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하나 또 추가하면 좋은 재료가 생각이 났어요. 네. 또 들어가면 좋은 맛있는 재료가 있는 게 네네. 단호박 있으시면 단호박 넣으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요. 단호박이나 고구마. 고구마. 네. 네. 닭갈비가 그러면 또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네. 닭갈비 양념 비슷하죠. 네. 그럼 또 맛이 날 것 같네요. 그래요. 좋은 네, 또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콩나물도 넣어봤어요. 그건 또 뭔가 시원한 맛이 날 것 같고. 네. 해장 떡볶이처럼. 네. 콩나물도 넣어보고 설탕보다 또 꿀을 넣었을 때 그 담백함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넣어봐서 집에서 이렇게. 네,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맛있는 그런 가정식 떡볶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자, 떡볶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또 다음 주 요리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요리는 뭐 준비했나요? 다음 주는 제가 예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연어 회덮밥. 정말 어마어마한 요리입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익힐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거리 떡볶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9월 9일 공개가 확실시되고 있는 아이폰 6XS, 아이폰 6S에 관해 알아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각장애인들에겐 좀 반가운 소식이 아이폰에 신형이 나온다. 신형 아이폰이 나온다. 이런 네. 소식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현재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6, 또 6 플러스 같은 경우에, 여러 이제 좋은 점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시스템 메모리가 증가되지 않은 거가 좀 사실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종합해 보면 좀 더 그 향상된 하드웨어 성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게 시각장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보이스오버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느려져가지고. 네. 네, 근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시각장애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차기작에 대한 어떤 기대를 더 갖게 하는 또 차기작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폰 6s 이게 입에 잘 붙지도 않는데 네, 언제 나온다 뭐 이런 루머들은 많습니다만은 뭐 9월 9일에 나오는 게 확실한가요? 그거는 이제 뭐 9월 9일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초청장이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뭐 빠른 시간이면은 아마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제품 공개 주기를 봤을 때는 이번이 이제 차기 그러니까 그 신제품 아이폰을 소개할 때가 됐죠. 이제 1년이 됐으니까요. 네네네.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제 새 제품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이스 서버를 쓰다 보니까 아이폰 6나 6 플러스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동작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도 많이 느꼈고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제발 네. 나와라 했던 게 아이폰 6S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네. 하드웨어적으로 개선점이 좀 있을까요? 이런 문제 해결을. 네. 일단은 뭐 두드러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아직 애플이 확인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 여러 출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확실시되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뭐 사실 애플은 항상 그 자신들이 제품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관행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복수의 뭐 그 IT 관련 그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이제 점쳐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프로세서가 굉장히 좀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이스오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메모리가 지금까지 1기가였거든요. 그런데 2기가로 이제 증설이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이제 확실한 것으로 네. 지금 그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폰 6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이전 버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신 OS iOS에서 좀 많이 이렇게 튕겨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갑자기 쓰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보이스오버가 꺼졌다 켜진다든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닫혀서 홈 화면으로 튀어나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부족 문제가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서 이번에는 메모리를 좀 증설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네. 장점은 우리가 메모리라는 것은 컴퓨터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넓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건을 작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이 굉장히 작은 저희 집이 굉장히 주방이 작은데요. 그러면 뭔 요리를 하려면 굉장히 번잡해요. 그릇을 올렸다 내렸다 뭐 바닥에다 내려놓고 또 뭘 하고 또 치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요리를 하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식탁이나 아니면은 싱크대가 넓어서 조리하기가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이렇게 늘어놓고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똑같이 메모리라는 것은 컴퓨터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으면 분명히 컴퓨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번잡한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단점은 하위 호환성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메모리가 2기가네 좋네 이렇게 이거에 맞게 이제 앱을 개발하게 되면 점점 더 하위 그 메모리가 적은 단말기를 가진 곳에서는 해당 앱이 잘 동작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1기가, 2기가 요새 메모리가 얼마나 싼데 그런 거 좀 하나 업데이트하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군요. 아이폰 6에서 그 휘어짐이 좀 발생한다.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그 뒷주머니에 넣으면 이제 휘어진다. 꽂고 다니면 그런
예,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아이폰 6s에서는 좀 단단한 소재를 쓸 것이다라는 루머가 좀 돌고 네. 있던데요. 네. 뭐 소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좀 더 고가 제품에서는 뭐 그 유리 제품을 사용한다는 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더 얇게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이제 매체에서는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아이폰이 네네. 그 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휘어짐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드웨어 그 외관을 좀 더 단단한 소재, 지금 이제 그 특수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시각장애인 사용자들도 아이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이나 문서 인식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네네. 카메라는 향상이 되나요? 지금 이것 역시 이제 그 유력한 루머인데요. 네.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면은 500만 화소 정도이고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반대 뭐 하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그 성능에 그렇게 큰 그 향상이 있겠냐,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주장들도 있으나 1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카메라가 좋아지게 되면 뭐 시각장애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 의외로 주변에 그 아이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 피사체를 이렇게 초점을 그 오토포커스 이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품질이 높은 고화질 디지털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지금 Be My Eyes나 이런 원격에서 물건을 봐주거나 이러는 서비스들이 꽤 많이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좀 더 고품질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면 상대편이 이제 물건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봐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문서 인식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스캐너나 이런 하드웨어 탁상용 하드웨어에서 지금 이제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기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네. 화소 증가,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가 좋은 센서가 들어가는 것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아이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포스터치라는 거예요. 이 기술은 포스터치, 네. 예, 맞습니다. 이 기술은 이거는 거의 네. 정설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포스터치 뭐 어떤 기능인가요? 포스터치는 현재 이제 터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감압식. 네.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눌린 것을 실제로 눌려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센서가 인식하는 부분, 정전기 방식.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것을 갖다 대면 정전기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전화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대거나 아니면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전기 타입의 터치 센서를 이용하는데 누르기의 강도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렇겠죠. 살짝 갖다 대는 것과 꽉 누르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어떤 사용자들에게는 햅틱 경험에 있어서 좀 더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포스터치라는, 그러니까 터치 자체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터치의 강도까지 인식하는 센서를 차기 제품에서는 채택할 것이다로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특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포스터치를 이용했을 때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이제 이 소식을 보면서 시각장애 입장에서 이 터치의 강도, 보이스오버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데서 포스터치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보이스오버 기능이 이제 나와봐야 아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그 보이스오버의 가장 단점은 제스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스크린리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축키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키보드가 이제 조합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터치 같은 경우는 손 제스처가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터치의 강도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면 보이스오버도 굉장히 좋은 제스처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정말 그 아이폰을 쓰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블럭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편집창에서 블럭을 설정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긴 구간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일정 강도 이상으로 손을 누른 상태에서 끌면 블럭이 씌워진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네. 손의 강도를 어떻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걸로 제스처를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현재 제스처는 가지수를 더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강도를 가지고 그 기능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보이스오버가.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응용이 될 뭐 여러 가지 또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라는 것은 측정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얼마나 눌러야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학습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객관화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터치도 지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오류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근접한 근사치를 가지고 이제 작동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두 손가락 터치와 세 손가락 터치 이거를 사실 손가락의 크기에 따라서는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좀 더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긴 하겠으나 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에서도. 그럼 실제로 언제부터 아이폰 6S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신 문제일 텐데 네. 관련해서 그 영국의 이동통신사인 보다폰의 내부 문건이 하나 유출이 됐는데요. 네. 9월 29일로 출시 시기가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주로 이제 아이폰이 미국, 영국,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국가,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 이런 곳들이 이제 네.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는데 이곳은 이제 9월 말 정도에 만약 9월 9일 날 출시가 공개된다면은 9월 말 정도에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이폰이 늦게 들어온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에서 서비스하려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제품 공개 시점 이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제품 스펙이나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공개를 앞둔 아이폰 6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암도 포함되고요. 한국인의 10명 중에 8명이 암,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원인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을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예. 생명에 집결되는 네. 이런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네. 병. 네. 야, 듣기만 해도 무서운 병. 심장질환. 당뇨. 무서운데요. 네, 암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오늘 건강정보 그래서 톡톡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성질환으로 사망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주, 흡연,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관리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예. 해요. 사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술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쁘고 담배 많이 피면 건강에 나쁘고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네, 다 알면서도 이게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들이죠. 그냥 의뢰하는 말. 그렇습니다. 네. 그냥 건강해야지 그러면은 그래 술 안 마시고 뭐 그러면 네. 되지. 그래 건강해야지 당근도 좀 먹고 그래야지. 당근 말고도 많아요. 건강에 좋은 자, 음식은. 이거 봐요. 우리는 그래도 그래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 정말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당근 말고도 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저 다음 페이스북 동영상에서 오키 씨와 당근을 합성해 보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건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만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거죠. 네, 오늘은 만성 질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만성 질환이 뭔지 알려주세요. 네, 만성 질환인 건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뭐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만성 호흡기 질환, 암 등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이 4개의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게 만성 질환이 왜 꾸준하게 또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왜 위험한지를 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무엇보다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또 꾸준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거. 그렇죠. 이제 약값도 이게 무시를 못해요. 아무리 이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네, 그리고 큰 병이기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가야 그러니까 되고 말이죠. 검사도 이것저것 다 받아봐야 되고. 또 이제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투석 받으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네. 정말 하루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고 얼마나 좀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럼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습관 뭐 다 알지만 그래도 좀 짚어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뭐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움 병원에 항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없애려면은 미리 예방을 자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흡연과 음주를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흡연과 음주는 만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만성 질환 일으키는 나쁜 습관이 바로 식습관인데요. 과도하게 에너지나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는 먹었는데 근데 신체 활동을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이 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인의 만성 질환의 주 원인이 된 게 비만 아닙니까? 네. 이게 비만이 되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비만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죠. 비만이나 고혈압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말이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그죠? 네, 그 원인이 되는 습관들이 흡연과 음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연 그리고 절주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식습관 개선하고 그리고 좀 많이 먹었다. 꼭 많이 먹지 않았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참. 그냥 이게- 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은 쉬워요. 기본만 잘 지키면 된다. 술, 네. 담배 끊어라.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말 뱉기만 하면 딱 되네. 술 담배 끊어라. 참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워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요 또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참 제가 좀 부끄러운 날입니다. 어째서죠? 제가 이제 잘 지키지 못해서 이제 만성 질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순철 씨는 건강 때문에 술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줄였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건강을 무척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무척 생각하는 건 아니고 좀 오래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각은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좋은 자세고 참 좋은 남자 아닙니까? 네. 왜 그러니까 짝이 없습니까? 2016년도에 가시라고. 어떻게 가 지금? 난 요새 그런 그 연주곡도 안 해요. 입장할 때 누가 촌스럽게 딴딴따단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요? 네. 누가 딴딴따단합니까 요새? 그럼 2016년도에 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질환에 만성질환 얘기하는데 우울해지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과 예방법 알아봤고요. 어쨌든 결혼 얘기가 주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정보톡도 여기까지죠? 네, 순철 씨 오래오래 사셔서 네 건강 지키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참 그 자기 짝을 찾는 일도 어렵고 요리를 하는 것도 어렵고 IT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네. 건강을 지키기도 어려운 네.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던 오늘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일단 9월의 첫날이라는 게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좀 곧 있으면 또 뭐 수능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추워질 것 같죠? 네, 또 추워질 것 같고 이렇게 또 시간이 가네요. 갑자기 할머니 같이 얘기를 하고 이별을 앞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우리 내일 다시 옵니다. 세월 다선처럼처럼. 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 또 재밌게 지지고 볶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을 2시에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 알려드려야지. 네. 저희 방송은 내일 2시에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니까 네.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자, 9월 1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